아침에 디톡스 티랑 아침 과일식 식전과일 거의 대부분 현미채식 고구마 먹거나 조금 더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건강식을 처음 시작했던 이유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만성변비 시작이었거든요. 화장실 가는 게 너무너무 괴로웠었고 맨날 코 막혀 있고 맑은 콧물 뚝뚝 떨어지고 아시잖아요. 비염인들은 티슈 옆에 끼고 다니면서 코 헐 때까지 맨날 코 풀고 다니는 거. 얼굴이랑 등이랑 가슴에 생기는 진짜 지긋지긋한 여드름, 마지막으로 저질 체력까지 남은 인생을 이 상태 그대로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지금보다 건강해지고 싶고 더 삶의 질을 올리고 싶고 강해지고 싶다. 이 바람 하나로 기존에 먹던 식습관을 완전히 다 바꿨고 드라마틱한 효과를 정말 많이 봤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5년 동안 건강식을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느낀 점 첫 번째는 건강식은 맛없다. 이 편견이 깨졌습니다. 저 정말 먹는 거에 진심인 사람이거든요. 현지에서 파는 진짜 팟타이 먹고 싶어서 태국 여행 가고 양고기 먹겠다고 몽골 여행 가고 제대로 만든 바게트랑 마카롱 먹겠다고 프랑스까지 갔다 왔던 사람. 얼마나 먹는 걸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건강식이 맛이 없었으면 저 이렇게까지 못했을 거예요. 왜 사람들이 건강식이 맛없다고 할까? 일부러 맛없게 만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괜히 건강 생각한다고 저염식 이러면서 소금 안 넣고 설탕도 안 넣고 밍숭맹숭하게 환자식으로 만들어서 먹으니까 맛없던 소리가 나온 게 아닌가. 그런데 건강식이라고 해서 일부러 간을 안 한다거나 맛없게 만들지 않아도 되거든요. 집에서는 맛없게 환자처럼 먹고 밖에 나가서는 음료수에 시럽 팍팍 넣어서 먹는 게 더 나빠요. 집에서 만든 집밥은 무조건 외식보다는 100배 더 건강하니까 그냥 외식을 확 줄이고 집밥을 자주 해먹는 대신에 간 제대로 맞춰서 내 입맛에 맞게 그렇게 먹는 게 훨씬 건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건강식은 맛있는 음식이에요. 느낀 점 두 번째는 오래 할수록 유지하기 쉬워진다는 거. 사실 내 입맛이라는 게 혓바닥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 장 속에 어떤 균들이 대세인가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식을 오래 하면 할수록 유익균이 많아져서 입맛이 건강한 쪽으로 바뀌니까 더 유지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선순환. 그리고 건강식을 오래 할수록 나만의 루틴이 생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디톡스 티랑 아침 과일식을 먹고 있고 밥 먹기 전에 식전과일 먹고 점심은 거의 대부분 현미채식을 하고 있고 저녁은 똑같이 현미채식 하거나 뭐 고구마 먹거나 조금 더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먹고 있는 게 저의 건강식 루틴이에요. 루틴이 있다는 거는 자동화가 되어 있다는 거고 그만큼 에너지를 덜 써도 굴러간다는 소리예요. 더 쉬워지죠. 그리고 또 쉬워지는 이유가 꾸준히 건강식을 하다 보면 데이터가 그만큼 쌓이잖아요. 나만의 시그니처 메뉴라는 게 생기거든요. 각 계절의 제철 재료로 요걸 만들면 참 맛있다. 나는 이 음식을 굉장히 좋아해. 이런 데이터가 쌓이니까 시그니처 메뉴가 생기고 시그니처 메뉴만 돌려 먹어도 1년이 후딱 가요. 그러니까 식단 짜기가 너무 쉬워지는 거죠. 과거 데이터가 충분한 덕분에 이걸 기반으로 미래 설계하는 게 쉬워져요. 라울님 건강식 꾸준하게 하는 게 제일 어렵던데 너무 대단하세요 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듣거든요. 이거는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해. 그렇게 하신 분들은 꾸준히 하기가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치만 제대로 하셨다면 오래 할수록 유지하기가 쉬운 게 정상입니다. 세 번째는 먹을 게 너무 많다는 거. 제가 건강식 관련 영상 올릴 때마다 진짜 꼭 한 번은 올라오는 댓글이 이러면 뭐 먹냐, 먹을 게 없다. 근데 이건 건강식을 제대로 안 해봤거나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는 분들만 달 수 있는 댓글이에요. 과일이든 야채든 콩이든 뭐든 그 제철에 나오는 식재료만 부지런히 따라서 먹어도요 1년이 모자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 먹으려면 부지런히 빨리 먹고 또 새로 나온 것도 먹고 이거 다 먹으면 또 나온 거 먹고 이어달리기처럼 계속 바톤 터치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건강식은 먹을 게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아서 덜어내는 게 일이에요. 네 번째, 사 먹는 음식이 얼마나 최악인지 알게 됐어요. 저도 가끔 외식을 하잖아요.
그럼 건강한 집밥을 오래 먹어서 입맛이 순수해진 상태로 바깥 음식을 먹으면 되게 자극적이에요. 단맛도 너무 쨍하고 짠맛도 너무 쨍하고 매운맛도 너무 쨍하고 이게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게 아니고 그냥 서로 내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하면서 치고박는 그런 맛이 나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런 컵에다가 물을 이만큼 채워가지고 원샷을 하거든요.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그리고 자기 전에도 계속 물 마시고 다음날까지 물을 마셔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물 젖은 스펀지 마냥 천근만근이고 그 느낌 정말 불쾌해요. 그래서 가끔 독소 음식을 먹을 기회가 생겨도 우와 독소 음식 하면서 이렇게 막 신나게 먹는 게 아니라 아, 내가 그런 부작용까지 감수하면서 이게 먹을 정도의 수준인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는 거. 5번째는 몸에 가스가 안 차는 거. 몸에 가스가 찬다는 거는 뭐 다양하게 있죠. 방귀라든지 트름이라든지 배에 가스가 빵빵하게 차면 복부 팽만 이런 증상들 있잖아요. 건강식을 먹으면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바깥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반응이 바로 나타나요. 몸에 가스가 차는 증상이 워낙 일상인 분들이 많아서 되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 건강에 있어서는 정말 안 좋은 신호거든요. 그런데 건강식을 먹을 때 제가 집밥 위주로 먹을 때는 그런 가스 차는 증상이 전혀 없었다. 6번째는 영양제가 많이 줄었어요. 정말 많이 줄었어요. 아시잖아요. 저는 아예 영양제 추천 영상을 매번 찍어서 올릴 정도로 영양제 매니아였단 말이에요. 영양제를 찾아 먹었던 이유도 좋은 효과들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챙겨 먹었던 건데 여기 더 좋은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급이 낮은 방법을 제가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 좋은 거 선택하면 되니까. 그 좋은 선택이 저한테는 건강식이었고 저 진짜 비싸고 하이 퀄리티의 영양제들도 다 섭렵을 했었거든요. 한 달짜리 종합 비타민인데 거의 10만 원 넘게 가는 그런 비싼 제품들도 먹어봤었고 근데 이제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죠. 10만 원짜리 종합 비타민 살 돈으로 제철 과일을 박스채 먹으면은 내 몸이 훨씬 좋아진다는 걸 겪었고 알고 있으니까. 7번째는 6번째 느낀 점이랑 이어지는 점인데요. 식비가 많이 줄었어요. 1월달 동안 식비가 28만 8,833원 거의 29만 원 돈이에요. 이거 외식까지 다 합쳐서. 여러분들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유기농이라든지 조금 더 비싼 자연재배 이런 식재료 위주로 사도요. 건강식을 하기 전에 썼던 식비보다 훨씬 덜 나오거나 혹은 비슷하게 나와요. 식사의 퀄리티는 왕창 올라가고 뭐 건강한 식재료는 비싸지 않나요? 생각 많이 하시지만 영양소 대비 가격으로 따진다면 저는 건강식이 가성비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8번째, 몸이 너무 좋아져서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저 변비랑 비염이랑 여드름, 저질 체력. 지금은 저의 이런 오랜 약점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상태예요. 더 이상 화장실이 두렵지 않고요. 코를 마지막으로 풀었던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요. 여드름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제 피부가 뭐 엄청 좋고 뛰어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저는 사실 지금도 감지덕지거든요. 제 옛날의 피부를 떠올리면 평생 감사하고 살아야 할 피부예요. 체력? 비교도 못할 만큼 좋아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 아직까지 코로나 걸린 적이 없습니다. 저희 가족들 다 걸리고 심지어 이모가 코로나 걸린 상태에서 몰라가지고 저랑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도 저는 안 걸렸단 말이에요. 스스로도 많이 조심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제 면역력에 자신이 있어요. 좋아진 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저 손발 찬 수족냉증 한겨울에도 미지근한 정도의 상태까지는 끌어올렸고요. 머리 감고 나서 말릴 때 이제 바닥에 머리카락 빠지잖아요. 그 개수도 확 줄었어요. 생리통 없습니다. 생리할 때랑 생리 안 할 때랑 몸 상태가 크게 차이가 없어요. 제 나이가 지금 35살이거든요. 그런데 10년 전 25살의 저보다 지금의 제가 훨씬 삶의 질이 높아요. 분명히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사용하면서 퇴행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로 건강관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제 모습으로 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9번째,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는구나를 느꼈습니다. 이도저도 아니게 애매하게 하시면 효과도 이도저도 아니게 애매하게 나요. 안 하는 것보다야 애매하게라도 하는 게 조금 더 낫긴 하겠죠. 근데 강력한 한방이 없잖아요? 마치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는 꼴이 돼요. 물은 열심히 붓고 있는데 항아리도 열심히 깨고 있는 거지.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를 계속 오랫동안 하다 보면 이상하다. 나는 나름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보상이 되게 애매해. 그러면 재미가 없고 짜릿하지가 않거든요. 결국 흐지부지 되다가 실패로 끝나죠. 흐지부지하는 그 기간을 겪어봤기 때문에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침이랑 점심은 뭐 건강식으로 잘 챙겨 먹었어. 그런데 저녁에 갑자기 치킨에 맥주를 먹는다든지, 평일 동안은 건강식 잘 지키다가 갑자기 주말에 폭주해가지고 막 과식하고 온갖 디저트들을 쓸어 먹는다든지,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왕 하기로 했으면 뭐 일주일만이라도 혹은 2주일만이라도 제대로 빡 해서 화끈하게 보상 딱 받아야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피부염이 자주 재발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도 여드름성 피부였고, 언제 한 번은 카톡으로 자기 피부가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진짜 제가 그냥 들어도 와, 이 친구 정말 제대로 했다 싶을 정도로 정말 건강식을 잘 챙겨 먹었어요. 타협하지 않고. 얼마 전에 만났는데 진짜 피부가 블러칠한 것처럼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 친구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대학생 시절 때부터 봐왔던 친구인데, 봐온 중에 피부가 제일 레전드야. 그 친구 입장에서도 내 피부가 이만큼이나 좋아지고 달라졌다라는 보상을 얻었기 때문에 또 그거에 힘을 얻어서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흐지부지하게 질질 끌고 가다가 실패하느니 단기간이라도 제대로 빡 해서 보상을 빡 받아야 재밌게 할 수가 있다.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느꼈습니다. 10번째, 꾸준한 공부는 필수.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는지가 머릿속에 확 박혀 있어야 돼요.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입에서 삼킨 뒤부터 어떤 식으로 내 몸에 작용할지가 머릿속에 마치 지도나 그림처럼 사사사사 그려질 정도가 돼야 돼요. 반대로 몸에 안 좋은 독소 음식을 당장의 쾌락을 위해서 집었을 때도 어떤 것들을 내가 책임지고 감수해야 되는지가 머릿속에 그림으로 찾아서 펼쳐져야 되고요. 그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니, 내가 내 자신도 납득시키지 못하는데 이 건강식을 어떻게 유지를 하겠어요. 저는 그동안 건강과 관련된 도서는 진짜 몇백 권 이상을 읽었고 지금도 읽고 있고, 각종 세미나나 수업, 워크샵, 온라인 강의, 또 건강과 관련된 쿠킹 클래스, 이런 거 공부하는 데는 정말 돈을 아끼지 않고 투자를 했고, 배운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직접 그걸 실천하고 실행함으로써 복습을 계속 해왔어요. 지금도 건강과 관련된 공부는 매일매일 해요. 항상 새로운 게 나오고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건강과 관련된 책을 20권 이상은 읽는 그 정도의 노력과 공부는 꼭 해야 된다는 거. 내가 나를 납득시킬 수 있을 정도의 공부는 필수다. 11번째, 평생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저는 건강식을 먹는 거에 있어서 강박이 없어요. 저한테 못 먹는 음식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안 먹는 것뿐. 제가 건강식을 시작하면서 바뀐 거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선택지가 더 많아진 것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요러요러한 독소 음식만 알고 익숙하니까 이것들 위주로 먹다가 새로운 선택지가 더 많이 생긴 거예요. 선택지는 더 많아진 거고 그 안에서 제가 먹고 싶은 거를 먹는 거죠. 그런데 먹으면서 느끼거든요. 독소 음식을 먹으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감수해야 하는데, 이거 먹고 여드름 생기고 변비 생길 거면은 진짜 완전 천상계의 맛이 아니면은 나는 먹지 않겠다. 그거는 너무 아깝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니까 점점 더 건강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비중이 늘어나고요. 그렇게 반복을 하다가 저만의 원칙이 생긴 게, 독소 음식은 일주일에 2번 이하로 먹자. 뭐 그런 날도 있죠. 일주일에 2번이 아니라 3번 먹고 4번 먹고 5번 먹는 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건 내 선택이니까 그거에 대한 부작용도 내가 감수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고려해서 선택을 한 거니까. 대신에 그 다음 주에는 독소 음식을 안 먹겠죠. 빨리 회복해야 되니까. 좀 조절을 하는 거예요. 원칙은 이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만 다시 돌아갈 중심은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는 강박이라는 게 전혀 없고요. 이렇게만 계속 가면은 나는 진짜 평생 즐기면서 건강식을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은 먹는 게 다가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내가 아무리 100% 완벽하게 건강식을 챙겨 먹었다고 해도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쪽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무조건 영향을 받아요. 왜냐면 이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뭐 웹툰을 보다가 새벽 2, 3시에 잠들었다고 해봐요. 그럼 수면이 부족해지잖아요. 식욕과 관련된 호르몬에 바로 영향을 줘서 간식을 찾게 되고, 많이 먹
먹고 과식하게 되고 밤늦게 야식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건강식을 먹는 건 나를 건강하게 관리하려고 조금 더 신경 써서 챙겨 먹는 건데 음식에만 너무 몰입해 있으면 나머지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이 다가 아니라는 걸 느꼈고, 특히나 좀 마음적인 부분 있죠.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마음이 좀 불편하다던가 아니면 트라우마라던가 굉장히 큰 슬픔 혹은 분노, 이런 마음적인 부분들이 눈에 딱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되게 무시를 많이 하고 살아가는데, 나의 마음 상태를 직면하고 돌보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요. 5년 동안 건강식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잖아요. 그런데 정말 음식 말고도 중요한 것들이 있고, 이것들과 같이 어울려서 조화롭게 나를 돌봤을 때 정말 그 건강식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 거구나 많이 느꼈어요. 약간 이런 식이에요. 내가 옷 공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장이 이렇게 있으면 원단을 공장에 넣잖아요. 공장에서 그 원단을 받아다가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이쁜 옷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근데 아무리 뭐 좋은 이태리산 원단, 뭐 비싼 거, 이런 명품 원단을 공장에 갖다 줘도 그 공장에 직원 수가 모자란다거나 아니면 직원들이 있긴 있는데 숙련도, 기술력이 좀 떨어져서 일을 잘 못한다거나 그 공장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좀 이상하게 돌아간다거나 하면은 아무리 좋은 원단을 갖다 줘도 품질이 떨어지는 옷을 만들어내고 추가로 비용을 들여서 처리해야 하는 그런 자투리천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원 수도 충분히 있고 일하는 직원들의 기술력이나 숙련도도 좋고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는 공장이면 그냥 보통 정도의 원단만 넣어줘도 자투리천도 많이 안 나오게끔 일을 잘해서 굉장히 퀄리티 높은 원피스를 짠 하고 만든단 말이에요. 그 옷 공장을 우리 몸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내가 건강식을 내 몸에 넣었을 때 잘 대사를 해가지고 훌륭한 결과물로 만들어낸다. 건강식을 시작으로 하되 생활 습관까지 바로 잡아야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 정말 모든 것은 다 연결이 되어 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이제 어떤 건강식을 하는지. 저는 자연식물식을 주로 먹고 있어요. 고기, 생선, 우유, 유제품, 계란, 이런 동물성 식품이랑 기름, 설탕, 첨가물 같은 가공식품의 섭취는 최소화하고 과일, 야채, 현미, 고구마 같은 자연식품을 주로 먹고 있습니다. 라울님은 채식주의자인가요? 아니요. 저는 공부하면서 저 자신에게 좋은 것만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채식에 가깝게 먹게 된 것 뿐이지 뭐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동물권을 위한다거나 환경을 생각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저를 생각합니다. 과일 많이 먹으면 당뇨 걸리지 않나요?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 안 걸려요. 공복에 먹는 과일은 혈당 문제가 없어요. 제가 과일을 밥 먹고 식후 디저트로 먹지 않잖아요. 아침 과일식으로 먹고 밥 먹기 전에 먹는 식전 과일로 섭취를 해요. 공복에 과일을 먹어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고요.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고기 위주로 먹는 동물성 식단부터 피하셔야 돼요. 당뇨의 진짜 원인은 달달한 음식이 아니라 지방이 축적되는 식습관 때문이거든요. 흰 쌀밥에 삼겹살 칙칙 구워가지고 올려 먹고 마지막에 볶음밥 먹어야 되잖아요. 모짜렐라 치즈 차차차삭 뿌려가지고 먹으면서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소주도 한 잔 들이키고 이렇게 드시면서 나 당뇨 걸리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다고요. 이게 당뇨에 더 안 좋은 식습관인데 나쁜 거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막 하시면서 과일만 보면 갑자기 당뇨 걱정하는 거? 이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단골 질문이죠. 절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미 필요한 단백질 섭취량의 2배 이상을 먹고 있어요. 단백질 과하게 먹으면 소화장애 생기고요, 신장에 무리 가고 간에 무리 가요. 우리는 단백질 부족이 아니라 너무 과하게 먹는 거를 걱정해야 합니다. 단백질에 있어서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몸에 좋은 식물성 단백질을 적당히 먹는 게 똑똑한 거다. 동물 단백질을 먹으면 몸속에 염증이나 나쁜 유해균이 늘어나지만 식물 단백질에는 항산화제, 파이토케미컬, 미네랄, 비타민이 함께 들어있어서 염증은 줄어들고 유익균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몸에 좋은 식물성 단백질을 적당히 먹는 게 똑똑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걱정해야 될 거는 단백질 부족이 아니고 섬유질 부족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요한 섬유질의 반 이하로 먹고 있거든요. 자,
건강식 5년 동안 먹으면서 느낀 점 정리를 해볼게요. 건강식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하면 다 할 수 있다. 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나는 그만둘 이유가 없다. 평생 할 거다. 제가 평소에 맛있게 먹는 건강식들 보여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자신을 위해서 사세요.